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자, A 반도체 404번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자고요. 기읍 절연체보다 전기 저항이 적죠. 왜? 절연체보다 전기를 잘 통하는 거니까. 니은 규소 결정은 원자가 전자 넷쌍이 공유하여 안정된 구조를 이루죠. 자, 규소란 원자는 14조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결합을 해서 넷쌍을 만들죠. 그래서 안정한 게 맞고요. 디귿 고유 반도체에 첨가하는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도핑하는 종류에 따라서 파지티브형, 플러스형이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 마이너스형으로 구분되죠. 다 맞네요. 그래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405번 그림은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도핑했죠. 보니까 구멍이 비어있네요. 그쵸? 양공이 생겼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 구멍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공이라고 하는 거고요. 플러스 구멍이 되죠. 자, 빈자리가 생겼다는 것은 뭘 도핑했다는 이야기예요? 13족 원소를 도핑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를 띄는 거니까 파지티브형이 됩니다. P형 반도체. 다들 아시죠? 자, 문제를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1번 기역은 양공이 맞고 2번 N형이 아니죠. P형 반도체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3번 도핑한 가는 15족이 아니고 13족 원소다.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가는 13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 3개가 맞고 자, 규소는 당연히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 4개가 맞고요. 6번 양공이 이동해서 전하를 운반한 역할을 하죠. 맞고요. 자, 13족 원소 붕소 알루미늄 맞죠? 맞는 표현이네. 틀린 거는 2번과 3번이 답이 됩니다. 406번 그림은 저마늄에 인을 첨가한 반도체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마늄은 14족 원소가 되고요. 현재 인이 첨가되었다. 전자가 남아있잖아요. 여기 남아있다는 거는 N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 인은 몇 족이라는 원소야? 15족 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15족 원소를 도핑한 거지.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된 겁니다. 문제 볼까요? 406번 저머늄은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고요. 저머늄 결정은 이웃한 원자의 원자과 전자와 공유 결합하겠죠. 비금속인 거니까. 그 다음에 저머늄 결정의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과 같은 15족 원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407번 옳은 것만 골라보자고요. 기읍. 자, A는 P형이 아니고 N형 반도체가 됩니다. 틀렸고요. 저마늄에 인을 첨가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도핑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인이 남는 전자 하나를 주변에 주면 전자 한 개를 뺏긴 거잖아.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게 아니고 양이온이 되겠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08번 순수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그러니까 15족 원소를 도핑한다는 거지. 도핑했을 때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는 까닭을 설명하래요. 자, 에너지 준위 표현 들어가야 되고 전위가 들어가야 되고 전도띠란 표현이 들어가야 되지. 어떤 상황인지 보자고요. 자, 순수 반도체는 일단은 원자가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전도띠가 있겠죠. 전도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띠 간격이 존재하죠. 순수 반도체는. 그런데 15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전도띠 바로 아래 새로운 에너지 레벨이 생기죠. 여기 전자가 존재하게 되니까 새로운 에너지 준위에 에너지 준위가 생겨서 그래서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도약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전기가 잘 통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걸 설명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 15족 원소를 첨가 도핑하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기죠.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겨 쉽게 전도띠로 도약할 수 있다. 쉽게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써야 되겠네. 쉽게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되겠죠? 409번 그림은 규소 순수 반도체에다가 그 다음 비소를 넣었죠. 자, 비소가 몇 쪽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자가 남아 돌았다. 남아 돌았다. 15족 원소 비소 AS는 15족 원소를 도핑한 거고요. 당연히 N형 반도체가 되겠죠. N형. 자, X는 순수 반도체고요. 순수 반도체. 문제 풀면 되겠죠? 기억 X는 P형이 아니고 순수 반도체고 니은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 누가 좋겠니? 당연히 Y가 좋겠죠. 도핑하기가 좋은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디귿 자 Y에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당연히 전자가 남아돌죠. 이 전자가 남아도니까 전자가 전하를 나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전자가 맞다는 이야기야. 리을 X와 Y를 접합하여 만든 반도체가 PN 접합 다이오드가 아니죠. P형과 N형을 접합해야지 PN 접합 다이오드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고 답은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10번 가와 나는 순수 반도체 규소에 원소 A와 B를 도핑했다네요. 봅시다. 그럼 가는 전자가 남아도니까 현재 N형 반도체가 되고요. 자, A랑 원소는 15족 원소가 되겠다. 맞죠? 15족을 도핑한 거죠. 나를 보면 양공 보이시죠? 비어있는 구멍, 플러스 구멍. 그럼 이거는 파지티브형, P형 반도체가 되고 B랑 원소는 13족 원소가 되겠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 원자과 전자는 A가 B보다 2개 많죠. A는 원자과 전자 5개고요. B는 원자과 전자 3개잖아요. 2개 많다. 맞는 표현. 니은 나의 전기 전도성은 순수한 규소 반도체보다 당연히 좋겠죠. 도핑했잖아. 당연한 거고요. 가는 N형 반도체네. 전도띠 바로 아래에 불순물로 인한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원자 가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으면 이 바로 아래에 이 정도 레벨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에너지 레벨이. 여기 전자가 생기는 거니까 이놈이 쉽게 도약하죠. 전도띠로.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411번 그린 가와 나는 순수 반도체에 도핑했다는 거지. 자,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아셔야 되는데 현재 A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뭐가 생겼죠. 새로운 에너지 레벨이. 그럼 A는 지금 N형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뭐 전자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 A는 15족 원소란 이야기고요. 자, B는 원자 가띠 바로 위에 구멍 보이시죠? 양공의 레벨이 여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에너지 레벨이. 이게 바로 P형 반도체의 그림이 되고요. 그럼 B라는 건 몇 족이겠니? 13족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숙지할 필요는 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가는 N형 반도체에 맞고요. 나는 P형이니까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 게 맞고 나는 P형인 거니까 점원륨에 15족을 도핑한 게 아니겠죠. 13족을 도핑해야 돼. 틀렸고요. 4번 A는 점원륨에 원자과 전자 3개가 아니죠. 5개짜리 15족인 거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5개짜리야. 그 다음에 5번 B는 양공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레벨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B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사실 412번. 자,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류회로에 사용되죠. 정류회로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바뀌는 그런 전류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는 거 한쪽 방향으로 쏘는 거죠. 그걸 정류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쓴 전기가 교류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는 거죠. 사인 형태 함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한쪽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쪽을 다 죽여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쪽만 흐르게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정류작용이라 해요. 다이오드의 특징인 거지. 맞는 표현. 자, 2번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순방향이잖아. 당연히 PM 접합 다이오드니까 보통은 다 P 반도체와 N형을 접합한 게 맞고, 4번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죠. 그게 바로 정류작용이라는 이야기야. 똑같은 말이지. 5번 역방향 전압이 걸린 다이오드에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결합한 뒤 말이 안 되죠. 자, 파지티브, 네가티브가 붙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는 구멍이 있어. 양공. 플러스 구멍이겠죠. 여기는 전자가 있는 거지. 자, 역방에 걸렸다는 거는 이쪽에 마이너스 걸렸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걸렸다는 얘기지. 이쪽에 마이너스 걸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양공 어디로 가겠니? 일로 가겠죠. 마이너스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플러스랑 일로 가겠지. 그래서 서로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접합면에서 만날 일이 없는 거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지. 답은 5번입니다. 413번 그린 가와나는 뭐 전구 전지 다이오드. 자, 우리가 찾을 건 뭐냐면 A와 D 중에 불이 켜지는 거, 그러니까 전류가 이동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네. 봅시다. 자, 전압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절대 안 돼요. 그죠? 자, 전류라는 거는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출발합시다. 가. 전류 가죠. 디디디 가죠. 이렇게 왔어.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순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일로 가겠네. 그렇죠? 그 다음 일로는 못 가죠. 역방향인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전구에 불을 켜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가에서는 지금 어디 켜지니? A도 켜지고 B도 켜지죠. 전구가. 나를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전류 출발하죠. 플러스에서 갑니다. C 잘 켜지겠죠. 일로 가서 어디로 가겠니? 일로 가겠죠. 순방향인 거니까. 그 다음에 일로는 못 가잖아. 역방향인 거니까. 그래서 일로 가겠죠. 쌤이 이제 두 갈래가 나오죠.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아래는 절대 안 가죠. 왜냐면 전류라는 게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굳이 일로 갈 이유가 없죠. 물론 에너지 레벨 자체가 높아서 못 갈로. 그래서 당연히 일로 찍고 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C와 D도 전류가 잘 통하니까 C도 불이 잘 들어오고 D도 잘 들어와. 다 켜지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림만 잘 이어봐요. 414번 다음은 PM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칸 치우는 문제가 되지. 한번 봅시다. PM 접합 다이오드에서 P형 반도체를 전원에 플러스 연결하고 N형을 마이너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P가 플러스 N이 마이너스 순방향이라 그러죠. 그래서 순방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 다음에는 P형 반도체를 반대로 음극 연결하고 N형을 반대로 양극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안 흐르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하죠? 역방향이라고 하는 거네. 그치? 이처럼 PM 접합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 한쪽 방향으로만. 우리 뭐라 그래?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를 쭉 기억하세요. 정류작용. 별거 없죠? 415번 PM 접합 다이오드의 기역 방향. 기역이 순방향이네.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 이유를 쓰라고. 전자와 양공과 접합면에 표현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 그죠?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다이오드의 순방향에 전압을 걸어주면
P형 반도체 양공하고, 그치? N형의 전자가 접합면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양공하고, 그냥 양공하고, 양공과 전자가 PN 접합면에, 접합면으로 면으로 이동하여 결합한다? 이동하여 결합함으로 전류가 잘 흐른다. 결합. 이 정도면 쓰겠습니다. 그죠? 별거 없죠? 416번. 그림카는 점원륨 결정의 에너지띠 구조. 이건 순수 반도체 그림이라는 이야기네. 순수 반도체 에너지띠 구조가 나와 있고요. 나는 붕소를 첨가했죠. 전자가 지금 아니구나. 나가 두 개죠. 여기 붕소를 첨가했죠. 앞쪽이 P형 반도체가 되고 뒤쪽이 전자가 남아있으니까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X라는 놈 몇 쪽이란 이야기야. X는 15족 원소를 도핑했다는 이야기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의 띠 간격은 도체보다 작다. 도체는 거의 붙어 있잖아. 그래서 말이 안 되고. 니은 나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X가 붕소보다 많죠. X가 몇 족인데 15족이거든. 그쵸? 나의 PN 접합 다이오드에 역방향의 전압을 걸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에 당연히 멀어지죠. 그쵸? 이것도 다 아시겠죠, 친구들? 자, P형, N형이 있는데 역방향 걸게 되면 역방향이 어떻게 걸었다는 이야기야? P형이 플러스형이고 N이 마이너스형이야. 옆방향은 이쪽에 플러스 걸고 이쪽에 마이너스 걸었다는 이야기지. 그럼 전자들이 어디로 가겠니? 플러스를 사랑하잖아. 일로 다 모이고 양공들 어디로 가겠어?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17번. 그림카는 점원륨에다가 인듐을 첨가했죠. 자, 그림 보시게 되면 지금 구멍 보이시죠?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되고요. 인듐이라는 거는 13족 원소가 되겠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소를 첨가했죠. AS. 그러면 전자가 남아 돌았다는 이야기잖아. N형이 되는 거고요. 이 비소는 몇 족이라는 이야기야? 15족 원소란 이야기야. 그러면 현재 X가 P형 반도체고 Y가 N형 반도체죠. 자, P형이라는 거는 파지티브잖아. 그래서 플러스를 띄고 있고 양공. 그 다음에 N형은 네거티브니까 전자가 있겠죠. 자, 건전지, 그러니까 전압을 걸었을 때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같은 플러스 플러스, 같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순방향인 거야. 이게 순방향이라고. 그러니까 방향만 알아도 문제 다 푸니까 친구들. 순방향이라고. 그러면 여기 전자가 일로 잘 이동하겠죠. 그 정도 기억하면 문제 다 풀겠네. 기억. X는 P형이 맞고요. 나에선 역방향 바이어스가 아니고 순방향이라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디귿. 나에서 Y에 있는 전자는 X와 Y의 접합면으로 당연히 이동해야 전류가 흐를 거 아니겠니? 순방향인 거니까.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418번.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와 저항 전지 스위치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찾아보자고요. 문제를 바로 풀어봐야 되겠네. 기억. 스위치를 A에 연결하자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A에. 자,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네거티브가 마이너스, 파지티브 플러스.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죠. 무슨 방향이야? 역방향인 거예요. 전류가 안 흐르겠지. 그래서 기억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저항에 전류가 흘러 안 흐르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역방향이 맞고요. 역방향. 그럼 B를 볼까? 이제 B에 연결하게 되면 이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방향이 똑같죠. 이게 순방향인 거야. 순방향인 거니까 이동해야죠. 여기 P형 반도체 양공이 이동하고요. N형은 전자가 이동하겠죠. 가운데로. 그래서 만나겠네.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4번입니다. 419번. 그림은 반도체 XY가 나와 있고 PN 접합 다이오드가 나와 있네요. 자, 문제는 이거죠. 스위치 S를 B에 연결하면 저항에 전압이 걸린다는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렇다면 이 스위치를 B에다 연결한다고. 그럼 무슨 방향이라는 거야? 순방향의 방향이 결정된다. 바이어스 생긴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X가 포지티브, Y가 네거티브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걸 두 개 찾자고요. 1번 X는 P형이 맞고요. Y는 N형인 거니까 전화 운반자가 전자가 맞고요. 3번 S를 이제 A에 연결하자고. 그럼 전압이 반대잖아. 그래서 역방향이 맞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4번 S를 A에 연결한다는 거는 역방향 걸렸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결합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역방향인 거니까 서로 멀어질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 다음에 S를 B에 연결하죠. 우리가 했던 순방향. 자, B에 연결하면 전류의 방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 방향이 돼. 이게 시계 방향 맞잖아. 맞는 표현이고요. 6번 S를 B에 연결하면 Y의 전원 운반자는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고 가까워져야지. 전류가 흐르다. 순방향인 거니까. 접합면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틀린 건 4번과 6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0번. 자, 그림은 원소 A를 도핑한 불순물 반도체 X와 B를 도핑한 Y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순방향이라는 이야기네. 자, 전류라는 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플러스에서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돈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Y는 뭐겠니? Y는 플러스를 떼야 되고 X는 마이너스. 그래서 Y가 P형 반도체고 X가 N형 반도체인 거야. 그쵸? 다 풀었죠? 그럼 X라는 거는 N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원 운반자가 뭐가 되는 거야? 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원장치의 기역은 무슨 극이지? 음극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A와 B의 원자과 전자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지. 자, X는 N형 반도체니까 전자가 남아 돌잖아. A라는 게 15족 원소가 되고요. 당연히 B는 13족이 될 거니까 원자과 전자가 누가 더 많아야 돼? A가 B보다 2개 더 많아야 되지.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421번. 그림은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 B, C, D가 있어요. 그치?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는 A와 D는 역방향이고 B와 C는 순방향이다. 해봅시다. 스위치를 A에 꼽아. 그치?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거든. 근데 A와 D가 역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부호가 반대로 가야 되니까 A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D도 위쪽이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B와 C는 순방향인 거니까 위쪽이 마이너스 아래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N형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플러스라는 거는 P형 반도체를 말하는 거야. 그 정도 다 아시고 계시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죠. 기억 X는 보자. X가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N형 반도체가 돼야 돼. 틀린 거고. 그럼 이제 스위치를 B에 연결해 보자. B에 연결하면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죠.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가면 A에 연결한 거랑 반대가 되는 거니까 순방향이 바뀌겠네요. 그래서 A와 D가 순방향이 맞죠. 이해되시겠죠? 반대니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스위치 B에 연결하면 X. 자, 이놈이 순방향이 되는 거잖아. 지금 A가 순방향.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치하니까. 그럼 X 내부에 있는 전화 운반자는 당연히 이동해야죠. 접합면으로. 순방향인 거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와 B에 연결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A부터 보게 되면 이거 좀 지울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A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럼 이놈이 지금 순방향이고 이게 순방향인 거잖아. 그럼 전류가 1로 가서 올라갔다가 1로 가죠. 그러니까 저항에서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오른쪽으로. 그쵸? 자, B 연결해 보자고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이게 순방향, 이게 순방향이잖아. 그럼 전류는 플러스에 출발해서 1로 내려오겠죠. 다시 오른쪽 가죠. 다시 내려오잖아.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A 연결 하나, B 연결 하나, 전류의 방향은 똑같다. 반대가 아니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22번. 그림 가는 동일한 PM 접합 다이오드를 A, B, C, D를 세팅했고요. 나는 P점에서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거고요. 조건은 P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일 때 플러스라고. 오른쪽일 때 플러스라고. 그죠?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네. 문제를 보겠습니다. T1일 때 전류가 플러스죠. 가면 오른쪽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지. 그럼 따라가 보자. 어디로 가겠니? 순방향 따라가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는 무슨 방향이야? 순방향이 되죠. 역방향이 아니고 순방향이 된다. 틀린 거고요. 니은 볼까? T2일 때를 보게 되면 전류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죠. 전류를 따라서 가면 어디로 가겠니? C로 올라가겠죠. C로 갔다가 B로 올라가겠죠. C로 갔다가 B로 간다. B에 전류가 흘러야지. 틀린 거고요. 그러면 C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류가 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C에 흐르면 당연히 D에는 전류가 안 흘러야지. D가 역방향인 거잖아. 리얼.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T1일 때와 T2일 때, T1일 때 플러스 방향, T2일 때 마이너스. 서로 반대죠. 왜냐면 애초에 정의를 했잖아.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인 거지. 그래서 맞는 거네. 디귿과 리얼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발광 다이오드 423번. 그림카는 발광 다이오드 LED 배치가 나와 있고요. 나는 A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 주변의 전자 배열. 그럼 나를 보게 되면 현재 전자가 남아 있으니까 N형 반도체가 되죠. 맞죠? 그래서 15족을 도핑한 거네. 그럼 A가 N형이라면 B는 P형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 자,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하자고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네거티브가 마이너스고 포지티브가 플러스잖아. 방향이 반대지? 역방향이 걸리는 거야. 전류가 흐르지 않죠. 맞습니다. 반대로 이제 B에 연결하게 되면 B 연결하잖아.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 방향이 똑같죠. 순방향인 거야. 그래서 순방향이니까 빛이 나오겠죠. 전류가 잘 흘러서.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424번. 그림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했죠. 발광 다이오드고요. 문제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된다는 이야기는 순방향이 걸린다는 이야기잖아. 그래. 보자고요. 자, A 연결했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야. 순방향 걸려야 되니까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놈이 N형 반도체, 이놈이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Y라는 건 뭐겠니? 전자가 되고요. X라는 건 뭐겠어? 양공이라고 하는 거겠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Y는 양공이 아니고요. 옳지 않은 걸 두 개 찾았는데 벌써 한 개 찾았네. 자, 스위치를 B에 걸면 당연히 역방향이겠죠?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자,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역방향 걸리니까 당연히 X와 Y는 멀어지겠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4번 LED에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 Y는 X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죠. 현재 원자가 띠가 있고 전도띠가 있으면 네거티브는 위쪽에 레벨이 만들어지죠. 전자가 여기 있는 거죠. 자, 파지티브는 밑에 구멍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전자가 이동해서 만나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죠. 떨어지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죠. 이 방출한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이라면 LED가 나오는 거잖아. 뭐 그런 거지.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5번 스위치를 A 연결할 때와 B 연결할 때 방출되는 빛의 세기는 같니? 틀렸죠. B는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역방향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6번 자, LE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는 접합면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감소한 에너지의 크기와 같겠죠. 감소한 만큼 방출하는 거니까. 따라서 1번하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5번 자, 전원장치에 발광 다이오드가 달려있고요. A와 B를 연결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A는 빛을 방출한다잖아. 그럼 A는 순방향이라는 거지. A가 순방향이라고. B는 빛을 방출하지 않았다잖아. 역방향인 거야. 역방향. 자, 회로를 보시게 되면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거든. 그러면 순방향인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 Y가 파지티브, X가 네거티브, N형 반도체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건 반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조건이 있죠. A와 B는 각각 파란색, 빨간색이래. 자, A는 파란색 빛이 나오고요. 파랑색. B는 무슨 빛? 빨간색이 나온다고. 빨간색. 됐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X는 N형이 맞고요. Y는 P형인 거니까 전원 운반자가 양공이 맞네요. A는 순방향 맞고요. 자, 원자 갓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B가 A보다 큰가? 파란색이 더 크죠. 에너지가 더 큰 거니까. 그 띠 간격이 파란색이 더 큰 거야. 틀렸지. 그래서 A가 더 커야 돼. 파란색인 거니까. 5번 전원장치의 극을 반대로 하면 A가 역방향이 되는 거잖아. 역방향이 되면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으로 멀어지죠. 이것도 알고 계시죠? 서로 멀어지는 거잖아. 6번 LED에서는 전자가 전이할 때 띠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을 방출하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틀린 거는 4번을 체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426번 자, 그림은 발광 다이오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PN 접합 다이오드를 연결했네. A와 B를. 자, 문제는 뭐다?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빛이 방출되었다. 그럼 A에 연결하면 순방향 걸린다는 이야기잖아. 걸어보자고요. A 꼽았어. 그러면 이게 네거티브, 파지티브,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이야기잖아. 순방향이라고. 그러면 이 전원장치 이쪽이 뭐가 돼? 마이너스 극이 되고 이쪽이 뭐가 돼? 플러스 극이 되겠지. 됐죠? 그런데 B에 연결했을 때는 빛이 방출되지 않았다잖아. 여기서. 그럼 역방향 걸렸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걸면 역방향이라고. 역방향이라는 거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X가 파지티브고 위에가 네거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 보겠습니다. 따라서 X는 P형 반도체가 맞죠. XP형 맞고요. 그 다음에 기역은 무슨 극이지? 플러스 극이 맞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X가 파지티브형이기 때문에 양공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13족을 도피한 거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가 맞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맞네. 답은 5번입니다. 427번 자, 그림은 발광 다이오드 LED에다가 A와 B 다이오드 연결했죠. 연결하고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불이 들어온다잖아. 그러면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불이 들어온다는 거는 전부 다 순방향이라는 얘기가 되지. 불이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다음 전구의 밝기에는 변화가 없대. 이제 뭐냐면 S를 열었을 때는 A, B가 모두 켜지겠지. 연다 하더라도 이거 연다 하더라도 전류가 흐를 거니까 잘 흐를 거 할 거 아니야. 그죠? 중요한 거는 현재 잘 통한다는 이야기니까 둘 다 순방향인 거니까 바로 찾자고.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여기 파지티브 여기 네거티브. 끝났네. 그러니까 Y는 네거티브 0 맞고 N 0 맞고요. 자, 빛의 파장은 빨간색과 파란색, 에너지가 파란색이 크죠. 자,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죠. 아시죠? 그래서 에너지가 큰 파란색이 파장이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A가 B보다 파장이 큰 게 맞아.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열어 오픈하면 다이오드는 역방향 걸리지 않고 전류가 안 흐르죠. 그냥 방향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역방향 걸리려면 이 전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전지의 극을 반대로 하면 이제 전부 역방향 걸리죠. 그럼 빛이 방출되지 않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LE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당연히 파란색이 훨씬 크죠. 에너지가 빨간색보다 크단 말이야. 에너지가. 그래서 B에서가 A에서보다 큰 게 맞다는 이야기야. 그 틀린 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8번. 자, 그림 보시게 되면 PN 접합 다이오드 나와 있고요. LED네. 광자 한 개 에너지가 E고요. 진동수가 F로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다?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D 간격이 더 작대. D 간격이 작다. 그럼 에너지 차이가 적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 간격이 작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에너지도 작을 것이고,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죠?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진동수도 작아질 것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429번. 마찬가지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고요. 현재 빨간색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 순방향이라는 이야기네. 바로 찾아볼까? 자,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잖아. 순방향인 거니까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인 거야. 같은 방향이니까. 따라서 Y가 N형 반도체, X가 P형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다 푼 것 같아요. X는 P형이 맞고요. 당연히 역방향 걸린 게 아니죠. 순방향이죠. 역방향이면 당연히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양공은 어디 있겠니? 당연히 X에 양공이 있겠죠. 당연히 양공은 X에서 Y로 이동하는 거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니까 답은 4번입니다. 430번. 전원장치를 직류 전원에서 교류. 자, 교류라는 건 무슨 말이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이야기지. 그걸 교류를 하는 거잖아.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한다고. 그러면 LED 어찌 되겠니? 직류면 계속 순방향이건 순방향인데 교류면 이게 바뀐다고 계속 주기적으로. 그럼 역방향에다가 다시 순방향에다가 역방향 순방향 반복되겠죠.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깜빡되겠지. 깜빡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깜빡 기라기라 한다고. 그래서 깜빡된다 답입니다. 431번. 자,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가 있고요. 위치가 잘 표현되어 있죠. 핵심은 뭐냐면 B가 양전하를 띈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한 개 더 있네.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 오른쪽이랍니다. 일단 우리가 접근해 보자고요. 자, B에서 전기력 0에 따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A가 플러스면 C도 플러스가 돼야 되고, A가 마이너스면 C도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러지만 합력이 B가 0이 뜨는 거야. B 쪽에서. 왜 그러냐면, 자, 둘 다 플러스라면 당연히 B에서는 A 때문에 밀리니까 이쪽 힘을 받겠죠. 그 다음에 B가 C에서 받으면 이쪽이잖아.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0이 될 수 있다고. 맞죠? 마찬가지야. 둘 다 마이너스라면
B는 1로 끌려가겠죠. A 때문에. 그 다음에 C 때문에 1로 끌려갈 거 아니에요, 힘이. 이것도 합이 0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둘 다 부호가 같아야 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게 나와 있죠. A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럼 A는 무조건 1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 오른쪽으로. 그럼 만약에 A가 플러스라면 B한테도 이쪽 방향 밀리니까 C한테도 이쪽 방향이니까 오른쪽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A가 플러스가 아니란 이야기네. 결론은 이거다. 일단 첫 번째 결론은 A는 음전할 때야 돼. 마이너스 C도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를 떼야지만이 된다는 이야기야. 하나 찾았죠? 따라서 A와 B 사이에는 당연히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니까 인력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풀어봤죠. B에서 힘이 0이 떠야 되죠. 알짜 힘이. 그러면 B에서 A한테 받는 힘은 이 방향이죠. A한테 받는 힘이 이 방향이고요. 인력이니까. B가 C한테 받는 힘은 이 방향이야. FC. 이 힘이 뭐 해야 돼? 두 개 같아야지만이 알짜 힘이 0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간격이 띄고 거리 간격이 1이잖아. 그러면 힘이 같으려면 전하량이 몇 배 돼야 돼? 4배 돼야 돼. A가 마이너스 Q라면 C는 마이너스 4Q가 돼야지만 우리가 힘이 같은 거야. 왜냐면 힘의 크기는 K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 Q1 곱하기 Q2에 비례하잖아. B의 전하량이 Q1이라면 이 전하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거리가 D면 Q가 돼야 되고 거리가 2D면 4D 제곱이니까 당연히 4Q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풀어봤죠, 이것도 문제를.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C보다 4배 큰 게 아니고 C가 4배가 더 커야 돼. 반대가 됐지. 그게 틀린 거야. A가 C의 4분의 1배가 돼야 되니까 틀린 표현. 이런 문제 앞에 많이 풀어봤습니다. 그죠? 마지막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보자는 거야. 보자고. 지울게요. 여기서 핵심 뭐냐면 A가 1로 가고 있다고. 힘을 이쪽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럼 A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A는 B한테 이 방향 힘을 받죠. B한테 이 방향을 받는 거고요. C한테는 멀어지니까 둘 다 마이너스니까 C한테는 이 방향 힘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오른쪽 간다는 거는 B에 받는 힘이 C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해되죠? 오른쪽 가는 거니까. 자, C를 보자고, C를 보게 되면 C는 B한테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이죠. B. 맞죠? B한테 받는 힘의 방향 왼쪽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B, A가 B한테 받는 힘이나 그 다음에 C가 B한테 받는 힘은 똑같다고 했죠. 아까 이게 힘이 0이니까 합력이 똑같다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만 보면 되는 거냐면 이 C가 A한테 받는 힘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C는 A한테 받는 힘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이 방향으로 A한테 힘을 받죠. 그쵸? 근데 A한테 받는 힘은 뭐랑 똑같은 힘이야? 이 힘과 똑같은 힘인 거야. FC와 FA가 똑같은 힘이야. 그럼 누가 더 작아? FB보다 FC가 더 작잖아. 이 힘이 더 작다고, FB보다. 그러니까 FB가 FA보다 큰 힘이기 때문에 결론은 C가 왼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야. 0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작반 관계 잘 이해하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답은 1번만 답이 되죠. 기울기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432번. 자, 그림 칸은 X축상에 위치가 잘 잡혀 있고요. ABC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란다. 그렇다는 거는 B의 R자인 얼마가 돼야 돼? 0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인 마이너스 X 방향인 거니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이쪽으로 뜬다는 이야기예요. 힘이.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림 나는 이 상태에서 이 4D에 플러스 전하를 띄는 X를 갖다 놨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B가 왼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마이너스 X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B가 이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힘을.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냐 보세요. 일단은 원래는 힘이 R점이 0이었거든 위에서는. 그런데 플러스 전화를 갖다 댔더니 1로 갔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B도 플러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밀리니까 저로 가겠죠. 플러스. 그럼 당연히 B가 플러스 전화를 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맞죠? 그러면 R점이 0이 뜨려면 당연히 A와 C 전화가 똑같아야 돼. 풀풀이거나 마마거나. 이건 많이 해봤죠. 양쪽에 전화가 같아야지만이 당연히 R점이 0이 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풀풀이라면 C 입장에서는 둘 다 밀리니까 물론 1로 가야 되죠. 힘을 오른쪽으로 떠야 되는데 힘이 왼쪽으로 떴다는 거는 풀풀이 아니란 이야기네. 풀풀이 아니고 A는 마이너스, C도 마이너스를 뜬다는 이야기야. 이렇게까지 찾았죠. 그 다음 조건이 한 개 더 있네. 보니까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답니다. 그럼 A가 Q라면 B도 Q라는 거야. 물론 B는 플러스 Q면 A는 마이너스 Q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 거리 간격이 D잖아. 이 거리 간격이 2D란 말이야. 그러면 C의 전하는 뭐가 되겠니? 당연히 A의 4배가 되겠죠. 그래서 C의 전하는 마이너스 4Q라고 알 수가 있죠. 이까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많이 풀어봤던 거니까. 자 문제를 보자고요. 기역 플러스는 양전하가 맞죠. 양전하가 우리가 구했고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의 4배가 돼야 되죠. C가 마이너스 Q, A가 마이너스 Q 맞는 표현. 하도 많이 나와서 비슷한 문제들이 익숙할 겁니다. 이게 상단계이기 때문에 밑에 단계를 다 풀고 왔을 거라 믿고 하는 거라서 그치? 설마 이것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자고. 그럼 이제 A가 음전하, B가 양전하, C가 음전하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원래는 힘이 F로 가고 있었대. 왼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자, X를 보게 된다면 굳이 계산을 안 해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우린 방향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A 전하가 Q고 전하량이 B도 Q야. 근데 C가 4Q거든? 그러면 X 입장에서는 A한테는 인력이 작용하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 방향으로 A한테 힘을 발생시키고, 자, B한테는 플러스 반발력이죠. B의 힘은 이쪽 방향인 거야. 근데 C의 힘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또 C의 힘은 이쪽 방향인데, 보시면, 자, 거리가 매우 가깝고요. D. 전하량이 4배나 되거든. 그러면 이 끝에 힘은 너무 작아. 거리가 너무 멀단 말. 멀고 전하량도 작은 거니까. 그래서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당연히 이 힘이 매우 큰 걸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X라는 놈은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고.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계산하라면 계산해야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기읍과 니은과 디귿이 다 답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433번. 그림은 보호의 원자 모형 잘 나와 있고요. 일단은 그림 잘 보시면 람다 A, 람다 B, 람다 C가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네요.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고요. 첫 번째, 람다 C분의 람다 A를 비교하자. 자, 공식은 알고 계시죠? 람다 A분의 HC라고 쓰는 거잖아. 이게 에너지식이야. 그죠? A는 세 번째와 두 번째 차이니까 E3 빼기 E2라고 쓰는 거고요. 자, 람다 C를 보게 되면 람다 C분의 HC가 에너지식이다, 친구들. 이게 다섯 번째, 네 번째니까 E5 빼기 E4가 되는 거예요. 나눠버리면 되죠. 이게 날라가잖아. 그럼 람다 C분의 람다 A는 E5 빼기 E4분의 E3 빼기 E2가 되죠. 이거 반대잖아. 뒤집으면 되는 거. 뒤집으면, 아, 맞네, 이거. 아유야. 이걸 잘못 썼네. 이거 나눠버리면 람다 A분의 람다 C, 람다 A분의 람다 C가 되죠. 이렇게.
우리는 구하는 게 람다 C분의 람다 A인 거잖아. 그럼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죠. 역수. 맞죠? 그래서 자, 2번 B에서 방출되는 거는 B는 지금 보시게 되면 다섯 번째, 세 번째로 전이하는 거죠. 세 번째로 떨어지는 거 전부 다 무슨 계열이죠? 파싱 계열이죠. 말이 안 되니. 적외선이죠. 자외선이 아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2번이 답이죠. 자,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당연히 크죠. 에너지 더 큰데 뭐 B가 더 크잖아. 에너지가 C보다. 이게 맞는 표현이고. 자, A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A를 보게 되면 세 번째, 두 번째 에너지 차이잖아. 그거 빼면 되죠. 마이너스 1.51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3.40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89 나오고요. 5번 전자가 무한대에서 두 번째 이 간격을 말하는 거죠. 그때 에너지가 얼마냐고. 당연히 무한대 0이고 밑에가 마이너스 3.4면 당연히 차이가 3.4가 맞는 거잖아. 맞는 표현이에요. 그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왜 상인지 모르겠네. 이것 때문에 상인가 봐. 434번. 자, 가 그림은 전자전이 잘 나와 있고 그림으로 나는 가의 A와 D 중 흡수 스펙트럼만 올라가는 것만 올라간 A하고 B하고 C만 표현한 거네. 세 개를. D는 방출하겠죠.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쪽이 파장이 크다는 거잖아. 오른쪽이 뭐가 작다? 에너지가 작다는 이야기지. 맞죠? 그럼 이쪽이 에너지 제일 큰 거니까 에너지 제일 큰 게 뭐지? C가 되고 그 다음 게 B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역은 B에 의해 나타나는 게 맞고 니은 흡수되는 빛의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 우리가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하죠? 진동수에 비례하잖아. 에너지는 HF니까 그죠? 따라서 A보다 C가 에너지가 더 크잖아. 그래서 A에서가 C보다 크다가 틀린 거라고. C가 더 커야 돼. 마지막. 자, A에서 흡수되는 진동수의 빛을 진동수를 F라고 하면 D에서 방출되는 놈을 구하라는 이야기지. 말이 안 되지.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식을 이용하는 거죠. 자, A라는 거는 에너지 준위식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인데 이걸 K로 볼게요. 상수니까. 그래서 에너지 준위식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라는 거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에너지 차이를 말하는 거고 이게 HF가 된다고 하죠. 이 F를 우리가 이놈을 F를 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에너지가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고 빼기 첫 번째가 마이너스 1분의 K가 되니까 결국 계산하면 4분의 3K가 HF가 되죠. 따라서 F라는 거는 4H분의 3K로 정리가 되고요. 했고 이제 우리가 D를 구해야 되잖아. 자, D라는 거는 네 번째와 두 번째 사이죠. 그래서 네 번째 에너지 빼기 두 번째 에너지를 하면 되겠네. 이게 HFD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에너지는 마이너스 16분의 K가 되겠고요. 빼기 두 번째는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겠네. 계산하면 16분의 3K가 될 거고 이게 뭐다? HFD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로 가겠습니다. 자, FD라는 거는 16H분의 3K가 되는 거거든. 근데 4H분의 3K가 F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4분의 1F로 정리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맞는 표현. 따라서 답은 디귿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435번. 그림 가와 다는 도체거나 절연체거나 반도체 바로 알 수 있겠죠. 가가 도체인 거 눈에 들어오고 붙어 있으니까 띠 간격이 매우 작은 다가 반도체가 되겠고요. 매우 큰 간격 이게 부도체 절연체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가는 도체가 맞고요.
자, 상온에서 양공수는 다가 나보다 당연히 많겠지. 다는 반도체잖아. 나는 저런체인데. 그래서 맞는 거고요. 다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죠. 이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반도체나 저런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저항과 온도가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4번. 나의 원자 같디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는 모두 같니? 원자 같디는 에너지 겹친 거잖아. 막 갈라짐 있는 거를 우리가 띠로 표현한 거잖아. 그래서 같지 않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고. 5번. 원자 같디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할 때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는 당연히 카가 가장 적겠죠. 붙어 있으니까 금방 올라가잖아.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436번. 물질 ABC의 비장을 온도에 따라 도시한 건데 바로 알 수 있겠죠. 이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자, A라는 거는 절연체, 부도체, 절연체고요. 저항이 원래 워낙 크잖아. 위에 있잖아, 저항이. B는 반도체가 되죠. 반도체가 되고요. C가 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D 간격은 A가 B보다 당연히 크죠. A가 절연체인데, 맞죠? 자, A와 B, C 중에서 전기 전도도 누가 제일 커야 돼? 당연히 C가 제일 커야죠. 도체니까. 틀렸고요. 자, B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도핑하면 전기 전도도 커지겠죠. 당연한 문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437번. 자, 그림은 P형과 N형을 접합한 반도체가 있고 발광 다이오드 나와 있고요. 회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 S1 스위치와 S2를 각각 스몰 A, 스몰 C에 연결하면 조명은 파란색이래. 그 다음에 A와 D 연결하면 청록색이라고 합니다. 자, 빛의 삼원색을 낸단다. 일단 A, B, C가 빛의 삼원색을 낸대. 그럼 기본적으로 빛의 삼원색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R, B, G 컬러죠. R이 뭐죠? 레드, 빨간색이고요. B가 블루, 파랑이고요. G가 그린이잖아, 초록인 거야. 이걸 알고 가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청록색이 나오죠. 청록색은 뭘 섞은 거야? 청색과 녹색 섞은 거잖아. 그래서 파랑과 초가 섞이면 청록인 거야. 이 정도면 알면 된다. 됐죠? 그럼 보자고요. 첫 번째 S1, S2를 보자고. S1, S2 찾아보자. S1 A와 C 연결했죠. 그럼 A 연결하고 C 연결한 거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 그럼 전압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런데 무슨 색이 파란색이래. 그럼 보시면 두 군데 다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순방향이라면 색깔이 섞여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파란색만 나왔다는 이야기야. 한쪽 역방향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자, 이게 네거티브, 포지티브 A는 나와 있잖아.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러면 A는 순방향이 맞지. A는 순방향이 맞아. 부가 맞으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색깔 나왔다는 이야기야? A에서 뭐가 나왔다? 파란색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파란이. 그럼 B는 무슨 방향? 역방향이라는 이야기지. 왜냐면 못 가니까 갔다면 색깔이 섞여 나올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근데 파란색만 나왔다며. 파란색 나왔다며. 그럼 B는 역방향인 거니까 이쪽이 포지티브, 이쪽이 네거티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자고요. 이제 A와 D 연결하자고. A는 그대로고 D만 바꾸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연결하자고. 이렇게. 그럼 이제 파란색도 순방향이고 파란색도 가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야, 이 색깔도 떠야지. 청록이 떴다잖아. 청록. 그러면 밑에 거 뭐라는 거야? 초록색이라는 이야기야. 녹색. 순방향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가 되니까 당연히 n이 네거티브, y가 네거티브, 그 다음에 앞에가 포지티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니? B는 빨간색 조명이 되겠죠. 빨간색 다이오드, 빨강이 된다는 이야기야. 아이고야, 다 풀었죠?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A는 초록색이 아니고요. A는 뭐죠? 파란색. 그래서 틀렸지. 1번 틀렸네. 이게 파랑이 떠야 돼. 파랑이.
자, B의 X는 N형 반도체가 맞고 C는 Y가 N형인 거잖아. Y가 N형이기 때문에 전자가 전화를 운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이제 S1, S2 스위치를 BC에 연결해봐. 해볼게. BC. 복잡하다. 자, B하고 C로 가게 되면 역방향이죠. 이제 이쪽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뭐만 흘러? B쪽만 순방향이 되니까 당연히 빨간색이 나오겠다는 이야기야. 됐죠? 자, 마지막 이제 조명을 스위치를 BD로 가자. BD. B하고 D로 가자고. 그러면 A도 역방향이 되고 C도 역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빛이 당연히 방출되지 않죠. 맞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니까 답은 쉬워요.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시고 이게 삼원색이 좀 필요하네. 그쵸? 438번 그린카는 발광 다이오드 LED A, B를 전원 장치에 연결한 게 나와 있고요. 자, 조건을 보게 되면 이거죠. A와 B는 각각 파란색, 빨간색이랍니다. 다이오드가. 그래서 A가 파랭이, 그 다음 B가 빨갱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초일 때 A에서만 빛이 방출되었다는 이야기야. 1초일 때 이쯤이죠. 1초. 여기.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파지티브가 플러스고 네가티브 마이너스죠. 네가티브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이야기죠. 자, 1초일 때 A에 순방향 걸렸다는 거니까 1초일 때는 전원장치의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죠. 그럼 전압이 음수라는 거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류는 어디로 가겠니?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렇게 흘렀다는 이야기가 되죠. 니은 방향이 되겠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1초일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니은이 맞고요. 5초를 보자. 5초도 여기 있죠. 5초. 똑같은 방향이죠. 똑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5초일 때 A의 PN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광이 결합하죠. 왜? A가 순방향인 거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7초일 때 보자. 7초 여기 있죠. 야, 부호가 반대잖아. 플러스거든. 이제 전압이 반대로 걸려. 전압이 반대로 걸린다는 거는 전원장치가 이제 바뀌었다는 이야기지.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라는 이야기 되죠. 그러면 이제 A가 역방향이 되는 거고, 누가 순방향 되겠니? B가 순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방향 걸린 게 맞죠. B에. 그 다음 4번. 원자 갓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은 A가 파란색, B가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A가 더 큰 에너지가 나오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큰 게 맞아. 5번. 0초부터 8초까지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똑같겠니? 그렇지 않겠지. 와리가리 하겠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게 틀렸다. 답은 쉽네요. 답은 5번 5번 하나 찾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